다음으로 실습 네 번째 리스트 뒤집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리스트에서 마지막 노드가 헤더가 되고 헤더는 마지막 노드가 되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링크를 다 바꾸면 뒤집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링크를 바꿀 때 우리가 링크를 다룰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덮어 쓰는 순간에 그 다음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을 시키면서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역순으로 바꾼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헤더에서 시작해서 이런 순서의 연결 리스트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링크가 다 반대 방향으로 뒤집히면서 원래 제일 마지막 노드가 헤더가 되고 원래 헤더는 마지막 노드가 되는 이런 형태의 리스트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뒤집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노드들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원래 있던 노드를 그대로 두면서 요 링크만 뒤집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만 역순으로 뒤집는 것을 우리가 새로 리스트를 만들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인플레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 구조를 그대로 놓고 뭔가 우리가 변경을 시키고 싶은 거죠. 아까 소티드의 경우에는 원래 리스트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원래 리스트를 안 건드리고 유지시키는 방법이고 여기서는 원래 리스트를 아예 뒤집어 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리스트의 방향을 거꾸로 바꿔주는 이런 형태의 뒤집기라고 하는 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집을 때는 항상 다음을 기억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다음을 기억시키고 현재 노드의 링크를 직전 노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직전과 현재와 다음을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노드의 다음, 넥스트가 직전 노드가 되고, 그리고 다음 노드는 기억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칸씩 이동을 하는 거죠. 다음이 현재가 되고, 다음은 그 다음이 되고, 직전은 현재가 되는,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또 현재 노드의 링크를 직전으로 바꿔주겠죠. 그죠? 그렇게 해주고 다음을 기억시켜 놓은 상태에서 뒤집어주고 다시 또 한 칸씩 이동합니다. 직전, 현재, 다음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현재의 링크를 뒤집겠죠. 항상 다음을 기억시켜 놓은 다음에 현재의 링크를 뒤집어라 라고 하는 것이 뒤집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연결 리스트의 계산에서는 내가 뭔가 넥스트를 바꿀 때는 그 다음에 있던 노드를 기억을 시켜 놓고 바꿔야 돼요. 그냥 내가 넥스트를 덮어 써버리는 순간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있는 모든 노드들 데이터는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넥스트를 덮어 쓸 때는 다음을 기억시키고 그리고 나서 덮어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노드에 도착했어요. 다음이 널이에요. 그러면 현재 노드를 원래 넥스트가 널이었는데 그걸 직전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 다음은 널이니까 이제 더 이상 전진할 필요 없겠죠. 루프를 종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노드가 이제 헤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뒤집혔던 현재 노드가 헤더가 돼서 리턴이 되면 그것이 뒤집기를 한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표시한 것이 코드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죠. 뭔가 알고리즘은 엄청 복잡하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막 그 화살표 뒤집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코드는 이렇게 간단해요. 프로그램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 동작만 우리가 정확하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작을 넥스트가 헤더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하고 커렌트는 널인데 루프에 들어올 때 넥스트가 널이 아닐 동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넥스트가 널이 아니면 한번 옮겨요. 그래서 커렌트가 원래 헤더가 되는 거겠죠. 그죠? 여기서 헤더였던 애가 넥스트로 해서 커렌트로 들어가서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커렌트가 현재 노드가 헤더에서 시작하는 상태로 바뀐 다음에 이제
뭘 해요? 한 칸씩 이동을 하는 거죠. 한 칸씩 이동을 한 다음에 커렌트의 현재 노드의 넥스트를 뒤집습니다. 현재 노드를 직전 노드로 넥스트를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 칸 이동하고 뒤집고 한 칸 이동하고 뒤집고를 하는데 언제까지 한다? 넥스트가 널이 되면 끝내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리스트를 뒤집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는 마지막 커렌트가 바로 헤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한 코드로 리버스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실습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그 메뉴에 추가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가지고 다항식을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와 지수로 표현되는 이런 항이 더하기로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자, 연결 리스트로 표현을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각 항의 개수와 지수를 우리가 하나의 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의 노드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2가 하나의 노드여서 3x의 12승을 표현을 하게 되고요. 28은 2x의 8승, 1, 0은 상수항 1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연결 리스트를 가지면 우리가 다항식을 하나 표현한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다항식에 대해서 우리가 덧셈을 하는 방법을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덧셈은 우리가 두 개의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덧셈하는 방법은 제일 지수가 높은 것부터 차례로 더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12인데 둘 다 지금 12제곱을 가지고 있으니까 x 12승은 3 더하기 8 해서 11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지수항은 더해서 개수를 더해서 11x의 12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항을 보니까 10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3x 10승이 내려오고 그리고 2x 8승이 내려오고 10x 6승이 내려오고 더하기 1이 마저 내려오면 우리가 덧셈 방식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수가 같은 항이 만나면 개수를 더해준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지수가 높은 항을 먼저 결과로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다항식 A와 B가 있는데요. A와 B를 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는 A의 노드를 가리키고 Q는 B의 노드를 가리키는 변수예요. 그래서 P와 Q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노드에 대해서 PQ에 대해서 지수가 같아요. 그러면 개수를 더하고 지수는 동일한 항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결과 다항식 C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마지막 노드가 되는 거죠. C의 마지막 노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P와 Q는 계산이 끝났으니까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전진을 해서 보니까 X의 10제곱인 PQ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로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결과로 들어오고 그리고 Q는 처리가 됐으니까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P하고 Q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번에는 P가 크죠. 그러니까 2의 8제곱을 먼저 갖고 들어오고 P가 그 다음으로 전진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한 개의 항씩 계산하고 전진, 계산하고 전진하고 지수가 같은 항은 둘 다 합쳐서 둘 다 전진 이렇게 되는 것이 다항식의 덧셈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입력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숫자 두 개가 하나의 항이 되겠죠. 그죠? 5, 5의 x 5승, 4, 4의 x 4승, 3, 3의 x 3승 이런 식으로 내가 숫자를 짝수에 입력하면 그만큼의 다항식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리스트도 같은 방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항이 두 개짜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제일 앞에 거부터 차례로 내려오죠. 그쵸? 이 두 개를 보니까 얘가 P고 얘가 Q인데 이게 더 크니까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내려오고 P는 전진했고 이거랑 요거랑 비교하니까 P가 더 크죠. 그쵸? 그래서 P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P가 전진을 했고 지금 P하고 Q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6을 더하기, 개수를 더해서 6x의 3승이 내려오고 둘 다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P가 오고 얘가 Q가 되겠죠. 그래서 또 PQ를 보니까 또 지수가 같아요. 그러면 개수를 더하고 제곱항을 만들어서 합에다가 붙여주고 Q도 전진, P도 전진합니다. 그럼 Q는 이제 끝에 왔으니까 널이에요. 그럼 하나가 널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쪽이 뭐가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은 애는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더할 거 없이 그냥 합에 해당하는 당식에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의 그 당식 연결 리스트를 더해서 합에 해당하는 연결 리스트를 만드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당식을 더하는 슈도 코드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P1이 첫 번째 리스트 당식, P2가 두 번째 당식의 포인터예요. 아까는 PQ였는데 여기서는 P1과 P2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뭐가 항이 있는 거죠. 그러면 P1의 지수와 P2의 지수를 가지고 지수가 같으면 이제 개수를 합해야겠죠. 그죠? 개수를 합한 다음에 혹시라도 그 개수의 합이 0이면 그러면 그 항은 안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넘어가야 되고 0이 아닐 때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not equal 0이겠죠. not equal 0이면 이제 썸으로 그리고 A를 개수로 그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나중에 우리가 이제 결과인 add 리스트에 추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P1과 P2를 둘 다 전진을 시킵니다. 둘 다 계산이 끝났으니까요. A가 더 크면 우리는 P1만 가지고 들어오면 되죠. 그렇죠? P3를 애더할 거고 P1을 전진시키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A가 작다는 거니까 B에 있는 P2의 것만 새 노드 만들고 P2 전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례로 해당하는 값을 P3로 만들어서 add 리스트에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새로 추가된 노드를 기억을 해놔야 나중에 테일 뒤에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제일 끝에 추가해야 되니까 항상 마지막 노드를 기억을 시키면서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드를 기억을 시키고 다시 이 루프를 반복을 하는데 언제까지? 둘 다 널이 아닐 때까지 반복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하나가 널이 됐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널이어서 while 루프를 종료했겠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항을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P1과 P2 중에 어느 게 널이 아닌지 모르니까 내가 널이 아닌 것을 P1으로 바꿔줍니다. 둘 다 널이면 P1도 널이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P1이 어쨌든 널이 아닌 게 있으면 P1이 널이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P1이 널이 아닐 동안, 즉 남아있는 리스트의 노드를 차례로 복사해서 테일 뒤에 추가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가면서 P를 하나씩 넥스트로 해서 남아있는 노드를 모두 추가하는 이런 while 루프를 한 번 더 돌아줘야 된다. 즉, 둘 다 널이 아닌 경우에 계속 루프를 돌다가 하나가 널이 되면 나머지에 해당하는 while 루프를 한 번 더 돌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이제 그 P1이 이거고 P2가 이거예요. 그쵸? 그러면 일단 OX 5승이 P3가 될 것이고 그걸 여기다가 추가를 한 다음에 걔를 테일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P1은 해결됐으니까 이제 P1이 여기로 전진을 하겠죠. 그죠? 얘는 P2고, 그러니까 보니까 P1이 아직도 더 지수가 커요. 그러니까 4x의 4승이 P3가 돼서 추가가 되고, 이제 그게 테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그 다음 노드로 전진을 하고, 이번에는 3, 3이니까 6x의 3승을 P3로 만들어서 추가하고, 테일을 전진시키고, 그리고 둘 다 한 칸씩 이동. 그리고 이번에도 x제곱을 4x의 제곱으로 추가하고 둘 다 전진 해서 하나가 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널이 아닌 리스트의 것을 차례로 추가를 해주고 걔마저 널이 되면 이제 더하기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서트 애프터를 이용해서 애드 리스트에 추가하는데 이때 테일을 꼭 기억을 시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런 방식을 우리가 구조체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와 계수를 가지는 LMT가 있고요. 그리고 노드 T는 그 LMT와 넥스트를 가지는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식 입력과 출력하는 부분을 우리가 make polyList라고 하는 함수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print list는 뭐 이런 식으로 더하기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더하기를 해주고 str을 통해서 아웃풋 아웃버프에 넣은 것을 리턴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이 들어오면 끝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항식 만들기는 insert after를 통해서 내가 테일 뒤에다가 노드를 계속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더가 널일 때는 insert after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따로 여기서 continue를 통해서 첫 번째 노드의 추가는 insert after로 가지 않게 해줬고요. 다음부터는 테일을 이용해서 insert after를 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서트 애프터까지 해서 폴리애드라고 하는 다항식 더하기 함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널이 되면 이제 P1이 널이 아닌 것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P1을 가지고 널이 될 때까지 계속 나머지를 추가해주는 이런 식의 코드가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우리가 이제 그 머지 소트라고 하는 방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합병 정렬이라고도 하고 머지 소트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을 한번 과제로 해보려고 합니다. 머지 소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본 것처럼 내가 지금 노드를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그 차례로 이제 추가하는 거죠. 큰 거를. 두 개의 정렬된 리스트를 받습니다. 정렬된 두 개 리스트를 받아서 그거를 하나의 정렬된 리스트로 바꾸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합병 정렬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인서트 소트는 쓰지 않습니다. 인서트 소트는 쓰지 않고 인서트 소트를 쓰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포인터를 옮겨가면서 그래서 노드를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추가하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이번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제는 이 코드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이것과 비슷한 방식의 코드를 이용해서 합병 정렬을 구현을 해보시는 것이 9주차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상당히 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요. 연결 리스트가 어렵지만 또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공자로서 자료 구조의 중요한 개념인 연결 리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작성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게 어디에 많이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 시험 또는 공무원 시험 또는 전공 시험 이런 것들을 볼 때 거의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학습을 잘 해두시면 나중에 가서 이걸 다시 볼 필요가 없겠죠.
근데 지금 뭔가 이렇게 자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라고 넘어가면 다음에 다시 보려고 해도 절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연결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간단한데 너무나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이 심오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또 까딱 잘못하면 이게 링크가 꼬여버리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결코 쉬운 알고리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해 두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 준비를 하거나 또는 뭐 나중에 이제 그 시험을 볼 기회가 있을 때 굉장히 유리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기말고사에서는 중요한 문제 비중으로 반드시 출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꼭 공부하셔서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